네, 테세 문제풀이입니다. 87회 기출이고요. 87회 당시에 75번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테셋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문제은행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87회에 출제되었지만 다른 회차에 출제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75번이에요. 75번에 배치됐다는 얘기는 테셋이 61번부터 80번까지는 그 5점짜리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전통적인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세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세금을 뭐 직접 신고해 보거나 세금을 직접 계산해 봤다면 좀 익숙할 텐데 거의 그렇질 않아요. 일단 테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고등학생, 대학생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세금 신고를 안 해보셨을 거고, 직장인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대신해 주죠. 회사에서 월급 줄 때, 매달 월급 줄 때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하고, 연말정산할 때 이것저것 자료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안 해요. 근로자들이 직접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해봤고, 사업자분들도 세금 계산과 신고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맡겨버리죠.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맡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여기 물가지수 기준연도는 2010년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요 표를 보시면 물가지수가 이렇게 100, 1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이랑 20년에 100, 160 물가지수를 줬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의 효과를 배제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실질 근로소득이 나와요. 실질 근로소득. 동그라미 5번에도 그렇고 4번과 5번에서 실질 근로소득 물어보려고 그런 예를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연도는 물가지수가 항상 100이에요. 100. 그리고 소득 공제액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상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이 문제랑 다르게 가상의 사례. 이거 실제 우리나라 소득세에서도 그래요. 참, 개인들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소득도 소득세도 어떻게 매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가 놀아서 이거를 얘를 이렇게 좀 하고 찍을게요. 그리고 저기 글씨체가 좀 이상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이거 세워놓고 찍어서 그래요. 뭔가 균형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나오잖아. 자, 아니 괜히 건드렸어. 아까 나왔던 것 같아.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저기 1년 동안 번 게 5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5천만 원. 그리고 세금은 여기 보시면 소득세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걸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거든요. 누진세율이 아니고 그냥 가상의 사례를 드는 거니까 간단하게 단일세율, 세율이 하나만 있다는 걸 단일세율이라고 해요. 20%라고 합시다. 벌어들인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0% 내서 너는 세금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5천만 원에서 조금씩 까줘요. 까준다는 걸 멋진 말로 공제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에서 빼준다, 까준다, 공제해준다. 그래서 공제액이에요. 그럼 실제 우리나라 사례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또 부양하는 인원이 몇 명 있는지에 따라서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몇 명 곱해가지고 또 저기 공제를 해주고, 또 저기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 중에서 혹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모시고 살기가. 그러니까 또 장애인 있으면 200만 원 까주고, 그리고 경로자가 있다, 70세 이상 경로자가 있다 그러면 또 100만 원 까주고, 이런 식으로 까준다는 얘기예요. 또 까주는 게 있냐면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내죠. 그것도 까주고요. 국민연금 내 것도 까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주택 청약저축에 돈 냈다 그럼 그거 40% 금액만큼 또 까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이 다 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공제하면 4천만 원이죠.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 내세요.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이겠죠. 네, 요런 식으로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정말 단순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소득 공제액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죠.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근로소득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예요. 과세표준. 자, 요게 근로소득인 거죠. 내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거 거기서 공제액을 까면, 공제액을 빼고 나면 4천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4천만 원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 세금 때리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소득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요 벌어들인 금액, 요 4천만 원, 8천만 원, 이 문제 달러 기준이에요. 4,000달러, 8,000달러, 4,000, 8,000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조금 지우고 갈게요. 저기를 써야 돼서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정 테이프로 지우는 중입니다. 종이를 하나 더 쓸 걸 그랬나? 다 지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죠. 요런 세율을 기본 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2010년 근로소득에 적용된 세율은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010년을 보시면 4,000달러 벌었고 2020년에 8,000달러 벌었죠.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가 두 개 쓰겠습니다. 201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이 있네요. 자를 좀 쓸게요. 자, 아니, 너무 길어. 이 자로 저는 딱 5cm를 만들고 싶거든요. 왜냐면 밑에는 10cm를 할 거라서. 10cm. 오케이. 자, 여기가 소득이 이제 0인 지점이고 4,000달러 벌었죠. 4,000달러 벌었고요. 2020년도에는 여기가 0인 지점이고 여기가 4,000달러인 지점이고 2020년도에는 8,00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8,000달러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소득세율 표를 보시면 여기 4,000달러가 어디 있어요? 여기 4,000달러가 여기 4,000달러 있죠? 4,000달러 10%? 그럼 10% 맞나 보네. 이렇게 세금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1,000달러까지도 5%죠? 그럼 여기에 1,000달러가 있을 거라고요. 1,000달러. 요 1,000달러에 대해서는 5%를 매기고 1,000달러에서 4,000달러 보세요. 1,000달러에서 4,000달러 여기까지가 10%를 매기는 겁니다. 이 4,000달러 전체에 대해서 10%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냐? 자, 0에서 1,000달러까지는 1,000달러죠. 그 1,000달러에 5%를 내면은 이게 50달러고요. 그 다음에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4,000달러까지는 1,000에서 4,000까지는 3,000이죠. 3,000. 요 3,000달러 구간에 대해서 10%입니다. 3,000에 10%니까 300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50 더하기 300 해서 350달러. 여기 350달러.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자, 2020년도의 경우에도 8,000달러 벌었죠. 그럼 8,000달러 전부 다 20%를 때리냐? 아니고요. 여기도 여기 1,000달러 구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0달러까지는 몇 퍼센트? 5%. 그리고 1,000에서 4,000달러까지는 10%. 그리고 요 4,000에서 8,000. 여기 보시면 4,000에서 8,000이 20%예요. 4,000에서 8,000 여기에 대해서는 20% 요렇게 매기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세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1,000달러에 대해서 5%니까 50달러 되고요. 1,000에서 4,000까지는 3,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0에 대해서 10%니까 여긴 300달러를 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4,000에서 8,000까지는 얼마예요? 4,000이죠. 4,000. 요 관계가 4,000입니다. 4,000에 대해서 20%니까 800달러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350에 800, 1150달러를 소득세로 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50이죠. 네,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걸 누진세 구조라고 했습니다. 누진세 구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은 10%만 있는 게 아니고요. 5%도 있어요. 그래서 5%와 10% 이렇게 했으면 맞는 설명인데 10%라고만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5%와 10%가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도 틀렸죠. 2020년 근로소득에는 두 개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5%, 10%, 20% 3개입니다. 3개. 3개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소득 증가율이 세금 인상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이 지금 4,000에서 8,000으로 지금 증가했잖아요. 2배 됐죠. 2배. 딱 2배. 2배 됐는데
소득세는 350에서 1150으로 2배를 넘어가죠. 딱 보기에도 350에 2배면 얼마예요? 700이죠. 700을 넘어가잖아요. 이게 2배 이상이죠. 350에 3배 해봐요. 1050이죠. 1050도 넘어가죠. 그럼 이건 3배를 넘죠. 3.땡땡배만큼 증가했습니다. 3.땡땡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산기가 있어야겠지만 우리 시험은 계산기 못 들고 가죠. 테스트는 계산기 못 들고 가죠. 네, 그래서 소득 증가율이 세금 인상률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소득세 부담액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2배, 이거는 3배 이상.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이제 4번이랑 5번인데 4번, 5번은 실질 근로소득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실질 머지기가 나오면 우리 경제학에 실질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많죠. 예컨대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명목임금, 실질임금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명목 변수가 있고요. 실질 변수가 있어요. 둘이 어떻게 다르냐? 명목 변수에서 물가 상승 효과를 빼주면 실질 변수예요. 실질 변수. 이걸 왜 따지냐? 자, 보시면 근로소득이 내가 2배가 됐어요. 2배가 10년 동안 2배가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을 거라고요. 물가도. 그쵸? 물가는 지금 몇 퍼센트 올랐나요? 60% 올랐어요. 100에서 160이 됐잖아요. 예, 60% 올랐습니다. 요거 혹시 계산 못 하실까봐, 변화율 또는 증가율은 항상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후 빼기 전, 이거를 전으로 나눈 거예요. 후라는 건 나중 거, 전은 예전 거. 자, 그래서 나중 거 보시면 얼마예요? 160이죠. 예전 거 얼마예요? 100이죠. 이거를 100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건 100분의 60이어서 0.6이죠. 0.6은 60%랑 같은 거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딱 봐도 100에서 160 됐으면 60% 증가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숫자가 예쁘게 안 나오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중 거, 예전 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물가가 60% 올랐어요.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100이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것들 예컨대 과자도 있을 것이고, 그쵸? 떡볶이도 있을 것이고, 짜장면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도 살 것이고, 그쵸? 펜도 살 것이고, 더 등등등 이것저것 사는 것들 있죠?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거. 그런 사는 것들의 가격을 종합한 지수입니다. 종합한 지수. 그 종합한 지수를 기준 연도, 우리가 뭘 비교하려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연도를 100이라고 놓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를 100이라고 놓고 2020년도에도 그런 여러가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들의 가격을 종합을 해봤더니 그때는 160이래요. 그럼 종합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60% 올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득이 2배가 됐지만 물가도 그 사이에 60%가 올랐죠. 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냐, 진짜 잘 살게 되었냐는 2배만큼 잘 살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실질 근로소득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요 8천 있죠. 8천을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이에요. 자, 이게 소득이죠. 잠깐만요. 띠리링 저 소리 좀 멈추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뭐 좀 마셨어요. 제가 방에서 찍고 있는데 제 스타일러 다 된 소리입니다. 돌아와서, 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 비례식 배웠거든요. 예, 소득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소득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여기 조금만.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돼야 돼요. x 160 소득 물가 지수. 제가 지금 뭘 적은 거냐면 요 부분이 2010년도예요. 2010년도. 요 부분은 2020년도예요. 2020년도. 자, 내가 물가 지수가 100일 때 $4,000를 벌고 있었어요. 그럼 물가 지수가 160일 때는 얼마를 벌면 $4,000 효과랑
$4,000 버는 거랑 비슷한가라는 걸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 같이 넣었고 소득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럼 요거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안에 꺾기를 곱하고 밖에 꺾기를 곱하죠. 그러면 100x는 4,000 곱하기 160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합시다. 여기 빵빵 없애버리면 x는 40 곱하기 160이죠. 40 곱하기 160 에이 16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64 24 그러면 x는 6400이 되겠네요. 6400 그쵸?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자, 내가 $4,000 벌던 사람이에요. $4,000 벌던 사람인데 물가가 60% 올랐잖아요. 60%. 그러면 물가가 60% 올랐으니까 내 월급도 그대로, 내 근로소득도 그대로 60%만 올라갔다면 $6,400라는 얘기예요. $6,400라는 얘기. 더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4,000에다가 60% 곱해보세요. 4,000에 60%. 64, 24니까 지금보다 $2,400 더 늘어야 되죠. 4,000에다가 $2,400가 늘어나면 4,000에 $2,400가 늘어나면 64, 24, 4,000에 64, 24, 4,000 곱하기 6 그러면 $6,400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물가 오른 것만큼만 내 근로소득이 올라갔다면 $6,400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지금 $8,000 벌고 있죠. $8,000. 실제로는 $8,000 벌고 있죠. 네, 나는 지금 $6,400 벌 줄 알았는데 $8,000 벌고 있어요. 네, 이거는 내 실질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건 진짜로 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냐면 8,000을 6,400으로 나눠보세요. 8,000을 6,40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이거 1.25거든요. 1.25. 이거 나누기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나누기 보여드릴게요. 종이가 이걸 이렇게 찍어야겠다. 잠시만요. 세팅 좀. 진짜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종이가 좀 놀지만 놀지마.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놀까? 그냥 합시다. 자, 8,000을 6,400으로 나눈 걸 왜 보여드리냐면 태색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 초등학교 수학도 좀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8,000을 6,400으로 나누는데 먼저 이거 두 개는 날리고 시작합시다. 네, 그 약분 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80, 64죠. 82, 64는 80 안에 한 번 무조건 들어가죠. 64. 네, 그러면 이제 16 남아요. 네, 16 안에 64가 안 들어가죠. 두 개는 들어가겠네요. 64가 두 개. 4, 2, 8, 6, 2, 10, 6, 2, 12. 그럼 이제 32고요. 이게 5번 들어가요. 5, 4, 20, 2가 있죠. 그리고 5, 6에 30이니까 32 해서 0. 네, 1.25가 된다고. 1.25. 그러니까 25%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1.25라는 얘기는 25%. 내 실질 소득은 25% 늘어났다. 요렇게 보셔도 되고, 요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2020년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4,000이라는 걸 6,400으로 보낸 다음에 8,000이랑 비교했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그 옛날로 요 8,000이라는 게 2020년 물가로는 얼마일까? 2020년 물가로는 얼마일까? 하려면 요때는 비례식을 또 이렇게 세워 보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자, 이때는 소득 이걸 여기를 x로 놓고요. 100은 아까 여기를 4,100 놓고 x 160 났잖아요. 이젠 여기를 x로 놓는 거죠. 8,000 그리고 160. 네, 마찬가지로 소득 물가지수. 자, 그럼 x 이 비례식을 풀면 160x는 100 곱하기 8,00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x는 100 곱하기 8,000을 160으로 나눈 거죠.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거 날려버리고 또 뭘 날릴 수 있을까? 이거 5,000이거든요. 답은
16에다가 5 곱해보세요. 그러면 800 나오기 때문에 이거 5천이에요. 근데 이걸 저는 계산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10 곱하기 8천 하면은 위엔 8만이고 이걸 16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8만을 16으로 나눠봅시다. 여기 5개 들어가요. 5개. 80 안에 5개. 5, 6에 30하고 3. 5, 1은 5. 8 하니까. 그리고 여기 빵빵빵 하면 끝나죠. 그래서 5천이에요. 5천. 뭔 말이냐? 자, 아까는 요 4천이라는 소득을 2020년도로 보내봤을 때는 물가 상승 효과만 계산을 해서 2020년도로 보내봤을 때는 6,400달러예요. 실제로는 8,000달러 받고 있죠. 예, 25%만큼 난 더 늘어났다고요. 실질 소득이. 반대로 이번엔 8,000을 2010년으로 회귀시킨 겁니다. 물가지수를 생각해서 내가 물가지수가 160인 시대에 8,000을 벌고 있어. 그럼 100인 시대에는 난 얼마를 버는 걸까? 5,000달러라는 얘기예요. 5,000달러. 그러면 4,000달러와 5,000달러를 비교를 해보세요. 4,000달러, 5,000달러 비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25배입니다. 1.25배. 자, 5,000 나누기 4,000 하면 여기 1 들어가죠. 4,0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5 하면은 1.25 하면 이렇게 하면 나누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저한테 뭐라 한 겁니다. 저는 4,000에서 5,000이 된 게 1.25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나눗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5,000 4,000 그럼 샥 0 3개 날릴 수 있죠. 그러면 4분의 5잖아요. 4분의 5. 4분의 5는 5 나누기 4. 4, 1은 4. 10 남죠. 4, 2, 8. 20, 4, 5, 20. 그래서 1.25라고요. 25%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5%. 나의 실질 근로소득은 25% 늘어났다인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이렇게 막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숫자가 나왔는데, 직관으로 설명드릴게요. 직관으로. 제가 종이를 아까 쓰던 종이를 여기 접었어. 직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이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한 거라고 합시다. 종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종합한 거. 그럼 그 종합한 임의의 물건이 있어요. 종합한 임의의 물건. 그 임의의 물건을 뭐라고 해볼까? 그냥 A라고 A는 여기 이 문제의 사람 이름이 A거든요. 뭐라고 해볼까? 물건 이름. 그냥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물건. 임의의 물건 이름. 이상한데? 임의의 물건 이름 물건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 그냥 물건이라고 할게요. 뭐 지금 당장 제가 번뜩이는 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자, 내가 4,000달러를 벌면 이 임의의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어요. 이 임의의 물건은 100이란 말이에요. 100. 그쵸? 100달러라고 합시다. 그럼 난 4,000달러를 벌면 이 임의의 물건은 40개 살 수 있죠. 40개. 그쵸? 그런데 2020년 가보세요. 이 임의의 물건은 이제 160달러예요. 160달러. 근데 난 8,000? 실제로는 이게 달러가 아니에요. 160은 달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그냥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난 지금 8,000달러 벌고 있다고요. 8,000달러로 버는 그 소득으로 이 위에 하나에 160달러짜리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8,000을 160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요거 숑숑 날려버리고 816 있죠. 5개 들어가겠네요. 그쵸? 5, 6에 30이니까 3. 그래서 5, 1은 5에다가 3 더하면 8. 그러니까 50개 살 수 있다고. 50개. 자, 실질 근로소득이라는 건 내가 월급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좀 마셨어요? 결국에는 물건 몇 개 살 수 있냐요. 물건 몇 개 살 수 있냐. 그게 내가 실질적인 부잖아요. 나의 실질적인 소득. 나는 옛날에 돈 벌어가지고 이 임의의 물건을 사는데 내 돈을 다 쓰면 4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50개를 산다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는 10개만큼 부가 늘어났죠. 내 월급이 늘어난 거죠. 월급이. 네, 근로소득이. 이게 실질 근로소득이 증가한 효과인 겁니다. 10개 더 사는 게.
옛날에 비해서 10개 더 사는 게 이 임의 물건을 10개 더 사는 게 네, 실질 근로소득이 증가한 거라고요. 그럼 자 10개만큼 늘었어요. 이게 퍼센트로는 얼마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 빼기 전 하면 자 이제는 50개가 나준 거고 옛날 건 40개 그리고 옛날 건 40개 나누면 40분의 10은 25%인 거죠. 25%.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은 25%죠. 네, 그래서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이건 80%가 아니고 25%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인데 5번. 자, 요 표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세 부담이 있죠. 그럼 세금 떼고 난 금액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 2010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0에서 350 빼보세요. 그러면 세후 소득은 저거는 3,650이죠. 4,000에서 350 빼면 그 다음에 2020년도는 8,000에서 1,150 빼면은 8,000에서 1,150을 빼. 나 이거 계산기 좀 칠게요. 6,850입니다. 6,850. 아, 너만 치사하게 계산기 쓰냐라고 뭐라 하실까봐 해봅시다.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기 못 들고 가니까 1,150을 빼요. 빼기. 와, 이 초등학교 이후로 이 빼기 오랜만에 해본다. 자, 이거 어디서 시작해야 돼? 뒤에서부터 빼야 되잖아요. 빼는 건 없고 못 빼잖아요. 앞에서 가져야 되는데 앞에서 또 못 가져오잖아요. 7 예, 7 가져오고 여기 10 내려왔죠? 10 내려왔는데 이것도 하나 줘야 되잖아. 앞에 9 그럼 여기 10 내려왔죠? 10에서 5 빼요 5 9에서 1 빼요 8 7에서 1 빼요 6 예, 6,850입니다. 자, 세금 띄고 나면 이렇게 된다고. 세금 띄고 나면 세후소득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바뀔 게 없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얘는 100 얘는 160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앞에 아까 우리 4번 풀던 것처럼 비례식 세우는 겁니다. 비례식 세우는 거. 비례식.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3,650 대 100은 x 대 160 이렇게 놓고 자, 그럼 풀면 100x는 안쪽 거 곱한 거예요. 그 다음 바깥쪽 거 곱해야죠. 3,650 곱하기 160 그럼 x는 3,650 곱하기 160을 100으로 나눈 건데 얘는 약분이 쉽네요. 여기 0 이렇게 날려주고 얘도 0 0 이렇게 날려줘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365 곱하기 16이죠. 365 곱하기 16을 여기서 또 합시다. 이 문제 계산 너무 많다. 자, 5, 6에 33 6, 6에 36에다가 9 나누고 놔두고 3 6에 18에다가 18 더하기 3 하면 21 5 6 3 0 5에다가 9 넣으면 4 1 늘어나죠. 8 5 5840이네. 5840 x는 5840 뭘 한 거냐? 지금은 요 3,650이라는 그 숫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일 때의 숫자였어요. 100일 때의 근로소득이었어요. 그걸 물가상승 60% 효과, 물가 60% 늘어난 효과만 반영해서 튀겨주면은 5,840달러라고요. 5,840달러. 요것도 단순히 그냥 여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60% 늘어났잖아요. 올라왔잖아요. 3,650에다가 60% 곱해가지고 나온 숫자를 3,650에 더하면 얘예요. 아무튼 물가 상승이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5,840달러인데 실제로는 6,850달러 벌고 있죠. 더 벌고 있죠. 네, 실제로 내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네,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세부담을 고려해도 2010년 대비 2020년에 실질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4번 풀 때도 두 가지 방법 보여드렸죠.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번에는 미지수를 여기를 놓는 겁니다. x가 100 그리고 6,850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160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물가지수가 160일 때 6,850을 벌고 있다고요. 그럼 이 6,850을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인 시절로 돌려보면 얼마가 나오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풀면 이렇게 바깥에 거 곱하면 160x는 100 곱하기 6,850이죠. 그럼 x는 더러워 100 곱하기
6850을 160으로 나눠야 되는데 약분을 한번 합시다. 창 나누고 나면 밑에는 분모는 16이고요. 분자는 6850에 10 곱한 거니까 68,500입니다. 그럼 x를 구해보면 68500 16 4가 들어가겠네요. 6, 4, 24 2, 4, 1은 4에다가 2 더하니까 6 그러면 4850이죠. 이제 4850 6 얼마 들어가지? 3 들어가죠. 3 들어가면 3, 6에 18 8 하고 3, 1은 3에다가 18 하면서 1이 있었던 거 더하니까 4 네 그럼 뒤에 50 남죠. 그죠? 4003 나 뭐 잘못했나? 뭔가 계산하다가 쎄 했어요. 이 8은 어디서 내려왔어?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50이 내려와야지. 다시 자 4 내려오고 그 다음에 500이 내려와야죠. 네, 8이 내려오면 안되죠. 자 그러면 이게 2가 들어가겠네요. 3까지 못 들어가고 6, 22, 32 빵빵 그러면 1300 네 그럼 이제 130 안에 16이 몇 개가 들어갈까? 16 곱하기 9 하면 6, 9, 54, 5 144니까 7까지 9까지 안 들어가겠네요. 8까지 들어가겠네요. 8 6, 8에 48 4 그 다음에 8, 1은 8에다가 4 더하니까 12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우 자 20 그 다음에 1 들어가겠죠. 16 그 다음에 42면 또 얼마야? 여기 이제 소수점 찍어야 되고 2 들어가겠죠. 그러면 32 8 이제 끝났다. 8 들어가니까 여기 0 하나 주고 5 하면 돼요. 16 곱하기 5 하면 80이니까 네 4281.25네요 어우 더러워. 자 그러면 이건 뭐 한 거냐면 자 물가지수가 160인 시대에 6850은 물가지수가 100인 시대로 돌아가면 4281.25라고요 4281.25 네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봐도 더 크죠. 4281.25가 3650보다 저기 내 근로소득은 증가한 거라고요. 실질 근로소득은 증가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